예, 안녕하십니까. 뿌리산업의 혁신적 공정 개선을 위한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 발표를 진행할 한국델캠의 이충훈입니다. 본론에 앞서서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과 캠, 3D 금융시장과 파워밀, 혁신적 공정 개선을 위한 자동화 솔루션과 서머리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자동차, 통신기기, 선박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제조업이 한국 경제를 성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저성장과 스마트폰의 가격 하락, 엔화 가치의 하락 등으로 제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던 수출 증가율이 최근에는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수출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 역시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한국의 수출이나 제조업이 상당히 크게 받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프닝 때나 이전 세션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과 같은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 선진국들은 동일한 시기에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였고 현재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왜 독일과 한국과에는 이런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바로 제조업의 경쟁력인 생산성에서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좀 더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이 향상이 아주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노동 생산성의 향상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선 한국 제조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제조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공정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세션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주조,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과 같은 산업들은 기초공정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품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완제품을 제작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군들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을 할 때 이런 뿌리산업의 비중이 부품수 기준으로 9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선박 한 대당 용접 비용이 전체 건조 비용의 35%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다른 뿌리산업까지 합치게 되면은 상당히 선박 한 대를 건조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뿌리산업의 경쟁력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의 제작 공정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쟁 제품에 비해서 좀 더 발빠르게 시장에 납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작 단가를 낮춤으로써 경쟁 제품보다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뿌리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뿌리 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6년도에 유사한 정책을 도입을 해서 제조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약간은 늦었긴 하지만 현재 이런 법률을 제정을 해서 뿌리 산업의 자동화, 첨단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뿌리 산업은 3D 산업으로 인식이 되어서 중요성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들이 아직 있죠. 납기 단축이라든지 전문 인력 감소, 인건비 상승, 품질 수준에서 최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많은 고민들이 있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적 공정 개선, 그 중에서도 캠과 자동화 솔루션을 이용한 공정 개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뿌리 산업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제품의 양산에 많이 사용되는 공정으로 다시 재배열을 해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세션이 가공 세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캠이 적용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출에서 금형 제작에 이제 캠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프레스에서도 금형 제작에 역시 캠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주조에서 주형 제작이나 패턴 목형 제작에도 캠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단조에서도 역시 금형 제작에 캠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소재 이송이나 제품의 후처리에도 이제 캠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종사하시는 이제 금형이라는 것이고요. 제품이 찍어내기 위한 틀이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금형이란 부분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금형은 완제품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고 기본적인 공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완제품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금형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떤 작업일까요? 바로 절삭 가공일 것입니다. 국내 3D 시장에서는 절삭 가공을 위한 다양한 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제 파워밀이 점유율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파워밀이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이제 편리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파워밀을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고 계신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밀에서는 머시닝 센터에서 가공을 지원하는 모든 다양한 가공 방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속 가공에 관련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고속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성력 제어와 충격 하중 제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레이스 라인 황삭이라든지 스파이럴 가공, 아크핏, 트로코이달 가공, 포인트 재별 기능 등을 통해서 기계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성력과 충격 하중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양한 편집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파워밀에서는 공구가 진입하고 진출하는 형상이라든지 떠서 이동하는 형상을 리드 앤 링크 창을 이용을 해서 완벽하게 제어를 함으로써 가공 중에 불필요하게 공구가 떠서 이동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가공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한 다양한 툴패스 편집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툴패스를 자른다든지 회전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편집 기능을 별도의 재계산 없이 아주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신개념 고효율 황삭 가공인 보텍스 가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선 부분을 공구가 가공을 할 때는 소재와 공구 사이에 닿는 접촉각을 일정하게 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구가 코너 부분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소재와 공구가 닿는 접촉각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공구에 부하가 걸리게 되고 공구가 파손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너 부분을 안전하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코너 부분에 적합한 가공 조건을 전체 툴패스에 적용을 해서 가공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 부분은 안전하게 가공이 되지만 이외의 부분에서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천천히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보텍스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지금 나오는 동영상처럼 코너 부분에서 공구에 회전을 주게 됩니다. 회전을 주게 되는 이유는 직선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코너 부분에서도 공구와 소재 사이에 일정한 접촉각을 유지하도록 회전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구와 소재의 접촉각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가공 중에 공구에 받는 가공 부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칼라맵은 기존의 황삭 가공을 사용을 했을 때 가공 중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을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코너 부분에 이제 빨간색으로 부하가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텍스를 이용을 했을 때는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코너 부분에 회전을 줌으로써 가공 중에 공구에 발생하는 부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공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보텍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동영상처럼 가공 중에 배출되는 칩의 사이즈가 일정하게 배출이 됩니다. 칩의 사이즈가 일정하다는 것은 가공 중에 받는 부하가 일정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일 것이고요. 하단에 보시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 칩의 색깔을 봐서 가공 중에 발생하는 열이 공구나 소재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 칩으로 배출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구의 수명의 극대화를 여러분들은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비용 절감 효과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파워밀은 다양한 오축 축정이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리드 링각을 이용한 방법이라든지 포인트, 라인, 커브를 이용한 방법, 고정된 방향, 자동 공구축 변환 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공하기 원하시는 어떠한 형상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축정의를 해서 오축 데이터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파워밀은 다양한 오축에 특화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언더컷 자동 인식이라든지 프로젝션 가공, 스왑 가공, 포트 모드, 임펠러 블레이드 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공하고자 원하시는 어떠한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오축 가공 데이터를 내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가공하시기 전에 머신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가공할 기계의 형상을 파워밀 창으로 불러와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공을 할 때 기계의 구조부나 구조부끼리의 충돌이라든지 구조부와 소재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체크해 봄으로써 보다 안전한 가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파워밀의 또 다른 장점인 영산 속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워밀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파워밀 자체의 연산 속도도 상당히 빨랐지만 백그라운드 기능을 이용을 함으로써 캠 작업자는 가공 설정만 하신 이후에 설정된 툴패스를 Q 부분에 Q창에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백그라운드에서는 이제 툴패스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포그라운드에서는 캠 작업자들이 다른 툴패스 편집이라든지 가공 조건 설정 등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심으로써 캠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이외에 파워밀은 다중 처리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PU에 코어가 여러 개일 경우에 모든 코어를 이용을 해서 연산을 하도록 이제 지원을 함으로써 캠 작업의 연산 속도를 이제 배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호환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델캠의 모든 솔루션들은 PX 익스체인지라는 데이터 변환을 통해서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이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밀도 역시 PX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다양한 CAD 프로그램의 파일을 완벽하게 다이렉트로 받아들여서 이후 툴패스 생성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사용의 편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캠 작업을 할 때 자주 반복되는 작업 같은 경우에 일일이 작업을 하기가 참 귀찮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파워밀에서는 템플릿이나 마크로, 유저 메뉴 등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작업들을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파워밀은 내부의 명령어를 외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형태의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이런 이제 파워밀 자체 내에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API를 만들어서 캠 작업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국 델캠 자체적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고객 여러분들께 지원을 함으로써 고객 여러분들의 이제 편의성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워밀 자체의 강점들 이외에도 저희 한국 델캠에서는 동종업계 최다의 엔지니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다의 엔지니어를 이용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저희 파워밀은 고객의 요구를 발빠르게 수용을 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어떤 좋은 기능들이 파워밀에 추가가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운더리 편집 히스토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캠 작업을 하실 때 바운더리를 여러 과정을 거쳐서 편집을 했다 하면은 이후에 이 바운더리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기능으로 이 히스토리 기능이 들어오면서 이후에 바운더리를 열어봤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집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히스토리는 템플릿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같은 과정의 편집을 거쳐서 툴패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 다른 모델이나 같은 모델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바로 반복되는 편집 과정 없이 쉽게 바운더리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밀의 합성 커브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바운더리를 생성하고자 하는 상면에 면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을 때 이 부분 역시 편집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파워쉐입과 같은 합성 커브 기능이 파워밀로 들어옴으로써 여러분들은 바운더리를 생성하기 원하는 엣지 부분만 클릭해 주시면 쉽게 바운더리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은 라스터 자동 각도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면의 장축 방향이 서로 다른 각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평면 가공을 한다 이전에 생각을 했을 때는 바운더리를 따로 다 만들어서 각도를 다 지정을 했어야 됐죠. 하지만 파워밀의 최신 버전에서는 자동 각도 기능이 들어가서 바운더리의 장축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라스터 각도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평면 가공을 할 때 효율성을 여러분들은 극대화시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NC 프로그램 검증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비 내에서 바삭 검증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쉔크나 홀더 등의 여유를 적용을 해서 보다 안전한 가공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브 가공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리브 형상들이 있을 때 이전에는 툴패스를 생성을 하고 편집하는 작업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신 버전에는 리브 가공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리브의 측벽 형상이 대칭일 경우에 공구를 갈아서 쓸 수 있게끔 리브의 센터로 지나가는 툴패스를 쉽게 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비대칭일 경우에는 볼 공구를 이용을 해서 리브의 측벽 형상을 타고하는 툴패스를 자동화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주 쉽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머신 컨트롤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처럼 측벽이 깊은 부분을 이제 가공을 할 때 공구를 짧게 물려 가공을 하려고 그러면 축을 틀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축을 틀어야 될지 사실 감이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밀의 다이나믹 머신 컨트롤 기능을 이용을 한다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창을 이용을 해서 조그나 수치를 입력을 해서 시각적으로 공구의 축을 재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가 된 그 축 방향에 맞춰서 좌표계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보다 3+2축 가공에 안전한 가공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기술개발부의 박효근 선임이 실제 신기능들이 어떻게 현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데모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워밀 데모를 진행하게 된 한국델캠 박효근입니다. 앞선 발표 자료에서 언급되었듯이 제조업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남들과 같은 성장이 아닌 여러분만의 빅점프업을 이루기 위한 키워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데모에서 이러한 빅점프업의 키워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파워밀을 활용하고자 하는 키워드로 3가지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3가지 키워드는 바로 최적화와 차별화 그리고 자동화라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먼저 최적화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밀은 여러분들의 작업의 편의성 도모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도약하기 위해 매년 새롭고 그리고 강화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지 파워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황삭 작업에서 어떠한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공구 들림에 의한 가공 시간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신 이 툴패스는 이전 버전에서 생성된 황삭 툴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툴패스의 가장 상단 슬라이스만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층의 슬라이스만 확인했을 뿐인데 공구의 들림 현상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비교하여 여러분들이 하셨던 방법 그대로 그리고 쓰셨던 조건 그대로 신버전에서 생성한 툴패스는 어떠한 형상으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상단의 슬라이스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툴패스와 비교하여 공구의 들림 현상이 굉장히 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툴패스와 툴패스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툴패스가 따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하게 가공 시간을 비교해 봄으로써 어떠한 변화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버전에서 생성한 툴패스의 정보입니다. 공구 들림 현상이 62회가 있었고 이로 인해 가공 시간이 약 15분 46초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비교하여 신버전에서의 황석 툴패스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구 들림 현상이 21회로 약 40여 회가 감소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가공 시간 또한 13분 39초로 약 10% 이상의 가공 시간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쓰셨던 방법 그대로 그리고 쓰셨던 조건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지만 이 파워밀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알고리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가공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들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든 툴패스를 생성한 이후에 불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집 과정을 거치실 때 여러분들은 마우스의 클릭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사용자 버튼을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원클릭만으로도 손쉽게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자 버튼은 커스텀 툴바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커스텀 툴바는 다양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데모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새로워진 커스텀 툴바는 XML 파일로 불러오기와 내보내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공동의 작업장 안에 있는 다수의 작업자분들이 이 파일을 공유하여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미리 매크로를 등록해 놓은 XML 파일을 준비해 놨는데요. 이 XML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XML 파일을 불러온과 동시에 툴바 부분에 매크로가 등록되어져 있는 커스텀 툴바가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된 매크로가 잘 활용이 되는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툴바에 등록된 매크로가 잘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진 모델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 모델 상단에 편집이 진행되어져 있는 바운더리 하나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바운더리만 보시고 이 바운더리가 어떠한 편집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바운더리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직접 작업한 작업자가 아니라면은 이러한 바운더리가 어떠한 편집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버전에 바운더리 편집 히스토리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이 바운더리가 어떠한 편집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바운더리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각의 편집 값들을 눌러보시면은 어떠한 옵션 값을 통해서 이 바운더리가 편집이 진행되어졌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바운더리 영역 내부 포켓 부분에 이 포켓 부분을 가공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보텍스 툴패스 하나가 생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보텍스 툴패스를 템플릿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템플릿으로 저장을 할 때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운더리 파라미터도 같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 바운더리 파라미터 내부에 방금 보여드렸던 편집 히스토리가 같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운더리 편집 히스토리까지 같이 저장된 템플릿을 이용해서 다른 영역에 같은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을 이용해서 다른 영역에 동일한 툴패스를 생성해 보았고요. 상단에 보시면 편집이 진행됐던 이 바운더리가 동일한 바운더리로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편집 히스토리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또 다른 편집 과정 필요 없이 템플릿만 이용해서도 반복 작업 없이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템플릿을 이용해 생성한 이 바운더리의 편집 과정이 원본 바운더리의 편집 과정과 동일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본 커브의 편집 히스토리와 동일한 편집 과정을 거치는 바운더리가 자동적으로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바운더리 편집 히스토리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캠 작업 시간의 단축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불러와진 모델을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평면부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면부에 여러분들이
경삭 작업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라스터 툴패스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앞서 다음 평면을 확인해 보시면 포켓부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평면부에 포켓부가 존재할 때 면막음 작업을 먼저 진행하신 이후에 라스터 툴패스를 생성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면막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포켓부 형상 외부에 바운더리를 생성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부분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파워밀의 합성 커브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이 서피스 엣지를 따라가는 바운더리를 손쉽게 원버튼만으로도 생성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면막음이 손쉽게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면막음이 진행된 모델의 각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평면 구간이지만 각도를 가지는 경사 평면이라 할지라도 파워밀상에서 손쉽게 면막음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캐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오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작업 없이 파워밀상에서 손쉽게 면막음 작업 또한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면막음 작업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평면부에 미리 준비해 놓은 바운더리 내부에 라스터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스터 툴패스를 생성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 각도 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신버전에서는 라스터 자동 각도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러한 각도 값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형상에 맞는 최적화된 각도로 툴패스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럼 생성이 모두 완료된 툴패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하나의 라스터 툴패스만 생성했을 뿐인데 이 바운더리 영역 내부에 보시면 각각 다른 각도를 가지는 라스터 툴패스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바운더리 내부 영역에 있는 서피스의 장축 방향으로 각도가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공구의 들림 형상이라든지 표면의 조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큰 장점들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스터 툴패스를 모두 완료하였고요. 모델의 우측의 깊은 형상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먼저 간섭이 일어나게 스티븐 쉘로우 툴패스를 생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빨갛게 표현이 되고 있고 좌측의 컬리전 창을 통해서 어떠한 위치에서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지 위치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정 영역으로 한번 공구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델과 공구 간에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간섭을 위치 결정 우측 툴패스로의 변환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치 결정 우측 툴패스를 생성하실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공구축을 설정하기 위한 좌표계 생성하는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이 다이나믹 머신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따로 좌표계 설정할 필요 없이 그래픽 영역상에 있는 이 핸들 기능을 통해서 간단하게 공구축을 회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공구축 회전 각도를 지정해 놓으신 분들은 이 위치 창을 통해서 간단하게 각도 값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다이나믹 머신 컨트롤 기능을 통해서 위치 결정 오토 툴패스로 변환이 이루어졌고요. 탐색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어떠한 작업 좌표계 생성 없이도 손쉽게 위치 결정 오토 툴패스로의 변환이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간섭 체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간섭이 모두 해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섭 위치 리스트에 어떠한 간섭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툴패스를 NC 데이터에 출력을 해봄으로써 이 데이터의 회전 각도 값이 좌표계 생성 없이도 이 NC 데이터에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정했던 이 회전 각도 값이 NC 데이터상에 잘 출력이 되어서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렇게 다이나믹 머신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좌표계 생성 없이 손쉽게 위치 결정 오슈 툴패스를 생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불러진 모델을 보시면은 리브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모델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리브 영역을 가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등고선 툴패스가 어떠한 부분으로 가공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리브 영역을 등고선 툴패스로 생성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상단에 툴패스가 끊겨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면서 공구의 들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닥 형상을 따라가는 툴패스를 생성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고선 툴패스는 이러한 리브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최적화된 툴패스는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능에서는 이러한 리브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최적화된 리브 가공 툴패스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리브 가공 툴패스를 새롭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패턴과 그리고 리브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 셋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가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리브 가공 툴패스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성된 패턴과 셋을 등록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스타일 부분에 리브 중심으로 툴패스를 생성할 것인지 아니면은 리브 측벽으로 툴패스를 생성할 것인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리브 부분에 툴패스를 생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계산이 모두 완료된 리브 가공 툴패스의 형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끊기는 툴패스 없이 매끄럽게 연결된 툴패스가 생성되었다는 것도 보실 수 있고, 하단 부분에 이 모델 형상의 바닥 부분을 따라가는 형상으로 툴패스가 잘 생성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브 가공 툴패스의 더 큰 장점은 다음과 같이 패턴을 준비할 때 저는 일부러 중심에서 벗어나게 패턴을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리브 중심으로라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리브 영역의 중심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여 툴패스를 중앙으로 자동적으로 계산하여 툴패스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패턴을 일부러 중심에 그려보자 하는 번거로움 없이 툴패스를 손쉽게 생성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툴패스를 방식을 리브 측벽을 타는 방식으로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상의 툴패스도 얻어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브 가공 툴패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리브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최적화된 툴패스를 손쉽게 생성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적화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파워밀 신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신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장점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앞선 발표 자료에서 여러분들은 보텍스 툴패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선 발표 자료에서의 보텍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보텍스에 대한 특징을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고효율 황삭 가공에 최적화된 기능 구현과 차별화된 전략으로의 툴패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데모 키워드 차별화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보텍스라는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신 툴패스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황삭 작업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옵셋 황삭 툴패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옵셋 황삭 툴패스와 비교하여서 보텍스 툴패스는 어떠한 형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의아하실 부분들은 이 절임량이 깊게 적용된 부분입니다. 이 보텍스 툴패스는 이론적으로 공구 직경의 3배까지 절임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 방식이 아닌 사이드 커팅 방식으로의 차별화된 전략으로의 가공 방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깊은 절임량을 가지고 가공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구 부하적인 측면에서 많은 걱정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보텍스 툴패스의 트로코달 형상 툴패스를 이용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코너 구간이라든지 공구의 부하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더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트로코달 형상의 툴패스를 만들어줌으로써 공구의 접촉 각도를 직선 가공을 했던 부분과 동일하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러한 트로코달 툴패스는 다음과 같은 최소 반경값과 그리고 최소 포인트 간격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텍스 툴패스를 이용한 후에 가공 후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은 깊은 절임량을 가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계단 형상으로 살이 남기 때문에 잔삭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보텍스의 스텝 커팅 기능을 같이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깊은 절임량 사이사이에 기존 방식의 스텝 다운 방식이 아닌 스텝 업 방식으로의 잔삭 개념의 툴패스를 손쉽게 생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잔삭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옵셋 황삭 툴패스와 보텍스 그리고 스텝 커팅까지 같이 적용된 툴패스의 가공 후의 형상과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앞쪽에 보이는 가공 후의 형상은 옵셋 황삭 툴패스로 가공한 이후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은 35분 53초가 소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공 후의 형상은 보텍스 툴패스와 스텝 커팅 기능을 같이 사용하게 된 가공 후의 형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옵셋 황삭 툴패스와 가공 후의 형상이 같은 걸 보실 수 있고요. 형상은 같지만 가공 시간은 18분 54초로
50% 이상의 가공 시간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보텍스 기능만을 통해서도 이미 50% 이상의 가공 시간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공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개발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보텍스 툴패스의 링크 부분을 제어함으로써 좀 더 가공 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했고, 다음과 같은 툴패스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보텍스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서 다음과 같은 링크 부분을 제어함으로써 툴패스와 툴패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툴패스로 생성을 하게 되고, 그 영역에 대해서 비절삭 이동 구간에 대해서는 작업자가 임의로 피드 값을 지정하여서 가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툴패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링크 부분이 앞선 보텍스 툴패스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줄어든 링크 구간은 툴패스와 툴패스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툴패스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툴패스에서 파란색 부분은 기존 보텍스 피드 값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붉은색 부분은 링크 부분을 제어함으로써 생성된 툴패스 중에서 비절삭 이송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지정했던 만이라는 피드 값으로 이동하는 구간에 대한 속도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추가적인 기능을 통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가공 시간을 보텍스 툴패스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10% 이상의 가공 시간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별화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보텍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보텍스에 대한 보텍스를 사용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은 황삭 작업에서 다양한 장점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발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왜 파워밀이 많은 분들이 파워밀을 선택을 하시고 어떠한 이제 편의성 때문에 이용을 하셨는지 데몬스트레이션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8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당시에 3D 가공이라는 것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죠. 하지만 이 당시에 캠이 도입이 되면서 이때 이제 3D 작업에 이제 혁신이 왔었습니다. 작업 공정 전체적으로도 큰 단축을 이룰 수가 있었고요. 제품의 품질도 크게 향상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캠 도입이 아직도 혁신일까요? 캠 도입은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파워밀 한 카피 정도는 다 갖고 계실 텐데요. 뿌리 산업을 보다 한 단계 더 이제 도약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뿌리 산업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저희 한국델캠의 이제 결과물들 중에서 바로 자동화 솔루션 부분들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3가지 부분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S와 HD 프레스 패턴 가공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형의 제작 관리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각 공정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캠 작업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후의 작업이 다 딜레이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외주 처리가 이제 증가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캠 작업자들은 이제 많은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캠 작업자들을 위해서 저희 한국 델캠의 고객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인 HDAS가 있습니다. HDAS는 크게 캠 자동화, 측정 자동화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캠 자동화, 그 중에서도 전극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극에서 캠 작업은 어떤 작업입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작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또한 캠 작업자가 부족할 경우에 인원 충원을 할 때도 최근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캠 작업자가 있더라도 작업자의 기술 수준의 차이로 품질 수준도 이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HDAS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캠 작업 시간도 50% 이상 단축을 시키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기술의 자산화와 공정 자동화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DB를 이용을 하는 캠 자동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작업자의 최상의 동일 품질의 제품을 모든 작업자가 생성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해외 지사를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업체들을 많이 저희가 다니다 보면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들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이 해외 지사에서 현지 작업자의 기술 수준 부분 그리고 인력 부족 그 두 개의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저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 HDAS를 이용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일한 DB를 이용을 해서 본사와 해외 지사가 같은 DB를 이용을 해서 캠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최소 인력으로 최단 시간에 최고의 품질을 얻는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DAS는 전극 모델링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HDS에 10개건 100개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작업은 바로 클릭 한 번에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상 분석과 캠 전략 구상, 툴패스 계산, 최적화, 작업 지시서 생성, NC 코드 생성까지 모든 부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한국대캠의 컨설팅과 고객 여러분들의 가공 노하우가 결합돼서 캠 작업의 표준화와 최적화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HDS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다시 기술개발부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두 데모에서 최적화와 차별화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데모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자동화라는 키워드까지 같이 붙여진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술력은 더욱더 빅점프업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인 자동화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한국텔캠에서 자체 개발한 HDAS에 대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신 이 화면은 HDAS의 사용자 프로그램입니다. 앞선 발표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초보자 그리고 능숙한 작업자가 작업을 하더라도 동일한 그리고 최상의 품질을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은 이 HDS 내부에 다음과 같은 여러분들이 수년간에 거쳐서 쌓아온 가공의 노하우와 조건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HDS는 형상에 관계없이 그리고 개수에 관계없이 어떠한 모델을 불러오더라도 모두 캠 자동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형상이 다른 두 가지 모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로워진 HDS는 자동 프로세스 선택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모델 불러오기 버튼만 눌러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이후의 모든 공정은 HDS가 자동적으로 진행해 주게 됩니다. 그럼 모델 불러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 순간 지금처럼 HDS가 모델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 색상 정보들 등을 모두 분석을 하게 되고 이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이 HDS는 공정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정을 설계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캠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 계산이 모두 캠 자동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HDS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공정 설계를 하게 되는지 PT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HDS의 모델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불러오는 순간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깊이라든지 부분 블럭 간의 거리라든지 그리고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최소 R값이라든지 그리고 색상 정보들을 모두 분석하게 됩니다. 이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공정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공정 설계란에 나와 있는 이 공구 리스트들은 모두 여러분 작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구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공구 리스트 내에 있는 공구들 중에서 이 공정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모델을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은 형상 깊이가 38.6mm로 분석이 결과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황삭 단계에서는 10파이 공구가 적용이 될 것이고요. 부분 블럭 간의 최소 거리가 8mm로 분석이 결과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삭 단계에서 6파이 공구가 선택이 되게 되고 그 이외의 공정들은 이 두 가지 조건 내에서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모델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형상 깊이가 약 18mm로 앞선 모델보다 얕은 모델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황삭 단계에 18보다 더 작은 8파의 공구가 적용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최소 R값이 0.5mm로 분석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정 설계 단계에서는 잔삭 단계에서의 가장 최종 단계의 공구는 1파의 볼공구가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공구들은 이 두 가지 조건 내에서 자동적으로 설정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던 작업들을 HDS를 통해서 한 번에 편집까지 모두 진행된 툴패스를 얻어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는 동안 모든 데이터 생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황삭 툴패스, 그리고 황잔삭 툴패스, 그리고 이 색상 정보에 의해 편집까지 진행된 정삭 툴패스, 그리고 마지막 기준면 툴패스까지 생성이 모두 완료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모델에 대한 프로젝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캠 자동화에 의해서 황삭 툴패스, 황잔삭 툴패스, 마찬가지로 색상 정보를 통해 편집이 진행된 정삭 툴패스, 그리고 기준면 툴패스까지 모두 캠 자동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HDS를 통해서 툴패스만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완료된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 가공에 필요한 가공 데이터 산출까지 자동적으로 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작업 지시서까지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HDS를 통해서 원클릭만으로 쉽게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캠 작업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것이고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최상의 그리고 동일한 가공 품질을 얻으실 수 있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파워밀에 대한 데모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술력에 빅점프를 이루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이 HDS에 대한 적용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 저희 한국델캠의 자동화 솔루션인 HDS의 실제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 1도 FNC라는 회사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 생산품은 흑연전극과 연료전지의 부품이 되겠습니다. 도입은 2013년에 도입이 됐고요. 실제 동일한 모델과 장비를 이용을 해서 HDS를 이용했을 때와 이용하지 않았을 때 테스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 모델을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HDS를 이용을 했을 때 이 모델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신 4개의 모델까지 해서 전체 28분의 가공 시간 단축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2분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캠 작업자가 PC 앞에서 한 일은 이 모델들을 HDS에 등록만 시켜준 것입니다. 이후에 26분은 HDS가 혼자 계산을 한 시간이 되겠고요. 그 시간 동안에 작업자들은 이제 보다 효율적인 작업에 이제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런 작업 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델캠의 가공 컨설팅을 이용을 해서 가공 시간 단축 및 품질 향상 효과 그리고 불량률 감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테마츠 몰드라고 일본 회사가 되겠는데요. 주거래처는 자동차 제조사고 도입 시기는 2014년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HDS를 도입을 하고 1개월 만에 장비 가동률이 28.6%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소재 자동 공급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캠 작업만 받쳐주면은 기계 가동률을 100% 올릴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HDS가 도입되기 전에 하루에 18.7시간 돌아갔던 기계 가공률이 HDS 도입으로 24시간 100% 가동률을 돌릴 수가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입은 올해 이제 세팅이 돼서 실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캠 작업 시간이 35분에서 15분으로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캠 작업자가 PC 앞에 있었던 시간은 1분이고 나머지 14분은 HDS가 혼자 이제 계산한 시간이 되겠고요.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밀 정기 교육만 받은 캠 작업자 1명과 그조차도 받지 않은 신입사원들이 HDS를 이용을 해서 이제 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밀 비숙련자들도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동일 DB를 이용을 해서 모든 작업자가 캠 데이터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품질의 상향 평준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업체들 이외에 지금 보시는 이제 많은 업체들이 HDAS를 이용을 해서 이제 효율을 얻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델캠이 프레스 금형 부분을 좀 더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인 HD 프레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레스에 3D 영상을 가공을 할 때 파워밀의 기본 기능만으로 아주 잘 쓰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특수한 공정에서 아직 캠이나 자동화가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부시홀 가공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홀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홀이 많은 경우에는 100개 이상 가는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시홀 하나 가공하는데 단순히 홀만 뚫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홀 하나당 공정이 3개, 4개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홀이 100개면은 400개의 공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을 기존에는 작업자들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휴먼 에러로 인해서 이제 불량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자동화를 시켜달라는 시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D 윤곽 및 릴리프 가공 부분에 대한 이제 자동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패턴이나 생성이나 툴패스 편집 부분이 상당히 이제 번거로운 작업이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이제 자동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다음은 구조부 명삭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에 이제 색깔이 칠해진 부분을 이제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 얼핏 보면은 2D 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가공이 쉬울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주 좀 비효율적인 이제 툴패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자동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이제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요구 사항들이 되겠고요. 저희 델캠에서는 홀 가공 자동화에서부터 말씀드린 3D 윤곽 및 릴리프 가공 자동화, 구조 면삭 가공 자동화, 그에 더해서 가공 계획 수립 및 DB와 툴패스 생성, NC 코드 생성 등을 모두 자동화시키기 위한 HD 프레스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요. 현재는 부시홀 가공 자동화 부분만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곧 개발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턴 가공 자동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스티로폴 모양의 이제 패턴 형상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모래 주형을 만들고 용탕을 주입해서 주물을 생성을 합니다. 이 단계 중에서 패턴 제작에 저희 파워밀의 패턴 자동화 프로그램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패턴은 스티로폴로 만들기 때문에 스틸에 비해서 아주 절삭이 가공 데이터 생성이 쉬울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재질의 특성상 특정 규칙을 무시하고 가공을 하게 되면은 스티로폴이 부서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가공화 자동 프로그램에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매뉴화하고 가공 순서 규칙을 적용한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을 현장에 지원을 함으로써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주물 제작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로봇을 이용을 해서도 주물 형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을 이용할 경우에는 패턴 제작 없이 대형 주물을 아주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로봇은 파워밀 로봇이라는 이제 옵션으로 파워밀의 옵션으로 이제 제어가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좀 더 이 로봇의 활용 범위를 이제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밀 로봇은 현재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열처리나 소재 이송, 표면 처리, 페인팅, 용접 등에서 작업의 안정성 및 자동화를 위해서 현재 이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 로봇을 캠을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수작업으로 경로를 생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티칭에 의한 반복 작업이 이루어져야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수정 작업에도 동일한 작업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또한 단순 OLP 적용으로 정밀한 3D 형상 제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워밀 로봇을 이용을 해서 로봇을 제어를 함으로써 캠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졌고요. 다양한 형상에 대해서 신속한 경로 생성 및 수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파워밀 로봇은 지금 보시는 다양한 로봇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로봇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번 세션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뿌리 산업과 캠, 혁신적 공정 개선을 위한 자동화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유기체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와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뿌리 산업에는 아직 캠이나 자동화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현재 기술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지 앞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술이 꾸준히 발전을 한다면은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항상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 현실화시키는 작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델캠에서는 지난 25년간의 기술 지원 노하우와 연구 개발로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 개발과 노력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매출의 비약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한국 델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